스포츠 분석 5분 뉴스의 은하 앵커입니다. 핵심만 빠르게 여러분의 바쁜 일상을 채워드립니다. 저희 무료 멤버방에 입장하시면 더욱더 많은 분석 픽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개개인적으로 픽 공유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에 링크 첨부해 놓을 테니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회원분들의 프로토 당첨 내역들과 카카오톡 무료 적중 픽 인증 사진입니다. 스포츠 분석 5분 뉴스의 추천 배팅 또한 마지막에 나오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릴 OSC 대 르하브르입니다. 릴은 올 시즌에는 데이비드의 결정력이 조금은 아쉬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높은 라인이 공격적으로 아주 큰 이득을 가져오는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압박 라인이 상대의 전진을 저지하는 능력에 도움을 주는 상황임은 분명하고, 늘 릴이 수비적으로 리스크를 진 상황에서도 높은 라인으로 하위 전력을 잘 잡아내는 성향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올 시즌에도 홈에서 12 이하의 팀을 상대로는 무패를 기록 중입니다. 르하브르는 기본적으로 홈과 원정에서의 수비력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편입니다. 물론 원정에서의 득점력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원정에서는 무승부 이상의 결과를 잘 만들지 못하는 유형의 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르하브르가 모나코와도 원정에서 1대1로 비기는 등 실점을 억제하는 퍼포먼스는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한 골 싸움에서 우위를 차지하기에는 공격력이나 소극적인 태도가 마음에 걸리는 양상입니다. 일단 높은 라인이 하위 전력을 상대로 이득을 챙기게 하는 면모는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압박 라인이 공격은 몰라도 수비에서 상대 전진을 저지하는 역할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르하브르의 원정 성적이 아주 뚜렷한 편은 아니지만 실점 억제라는 면에서는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릴의 승리를 예상하며 2.5점 기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엘라스 대 유벤투스입니다. 베로나의 입장에서는 공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이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유벤투스를 상대로 승점 1점이라도 따내면 성공이라 일단 언더 양상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앙을 틀어막고 상대의 빌드업이 측면으로 흐르게 하는 것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다만 한 골을 허용하게 되면 만회가 어려운 전력인 상황이라 유벤투스에게는 최근 한 골을 허용하고 그대로 지는 양상이 반복되는 양상으로 보여집니다. 유벤투스는 우승 경쟁은 사실상 끝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우디네세에게 지면서 한 경기를 더 치른 상황에서 승점이 7점 차이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최근 엠폴리 인테르 우디네세를 상대로 1득점이 그친 공격력이 문제입니다. 300가 중원은 상대의 박스 안 공격을 거의 무력화시키는데 성공하고 있는 상황이나 늘 이선의 연결고리가 문제이며 중앙에서의 우위나 점유 확보에도 불구하고 공이 측면으로 돌아버리면 블라우비치도 크로스 뚝배기 원툴로 전락하고 말아버립니다. 유벤투스가 일단 한 골로도 승부를 가져올 수 있는 역량은 충분합니다. 다만 이선에서의 연결고리 부재로 인해서 늘 유벤투스가 최근 베로나를 상대로는 억지승 양상을 가져가고 있다는 점은 좋게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유벤투스의 승리를 예상하며 2.5점 기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라이프치 대 메넨글라입니다. 라이프치히는 레알 마드리드를 압박으로 고전시키면서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골 결정력이 아쉬웠습니다. 물론 메넨글라트바흐가 상대 빌드업을 잘 방어하는 양상은 아니라는 점을 생각하면 라이프치히가 공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주중 경기가 있는 상황에서는 마인츠에게 지는 등 에너지 레벨을 쥐어짜내는 특성이 리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었다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넨글라트바흐는 선수비 후역습 성향에서 플레이와 같은 자원들이 보여주는 퍼포먼스는 생각보다 괜찮은 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올 시즌 리그에서 가장 많은 패스를 허용하는 등 미드필더진이 수비에 필요한 상대 빌드업을 방해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아쉬울 것입니다. 특히 상대가 공격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원정 경기에서 해당 단점이 매우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편입니다. 메넨글라트바흐가 상대 빌드업을 미드필더진이 잘 저지하는 양상은 아니라서 라이프치히의 공격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라이프치히도 주중 경기가 있는 상황에서는 페이스를 조절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각보다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실점 가능성이 적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라이프치히의 승리를 예상하며 3.5점 기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아탈란타 대 사스올로입니다. 아탈란타는 사스올로를 상대로는 유리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상대 측면 누수도 있는 상황이고 측면뿐만 아니라 중앙에서도 코프 메리너스나 케텔라흐의 퀄리티를 믿어볼 수 있는 아탈란타로서는 공격적으로도 해볼 수 있는 것이 많은 상황입니다.
일단 최근 공격적으로 중앙에서도 잘 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나마 상대 측면 공세를 윙백이 홀로 견뎌야 하는 양상이 변수라면 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수홀로가 현재 만들 수 있는 변수가 있는 상황인지는 의문입니다. 베라르디의 이탈로 인해서 공세에 필요한 자원은 로리엔테 하나만 남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올 시즌 중앙에서의 장악력이 부족해서 늘 수비진이 큰 부하를 가지고 가는 것도 좋게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탈란타를 상대로는 승리와 패배를 주고받는 모습이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아탈란타의 상승세를 저지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최근 상승세가 충분한 상황이고 베라르디 이탈로 공격 쪽에서 사수홀로가 만들 수 있는 변수가 얼마나 되는지도 의문시되는 상황입니다. 아탈란타가 중앙에서의 힘도 상당히 좋은 편이라 늘 중앙에서의 힘에 붙이는 사수홀로가 매우 고전할 매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낭트 대 PSG입니다. 낭트는 상대 박스 안에서 결정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원들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물론 낭트가 파리 생제르맹에게 대항할 수 있는 개인 기량적인 면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중앙 장악력에서 파리 생제르맹이 예년보다는 떨어진 상황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소시에다드를 상대로도 경기를 무난하게 이끄는 모습은 보여준 편이며 낭트가 파리 생제르맹에게 당하는 시나리오도 다실점 양상 때문이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2대0으로 소시에다드를 눌렀습니다. 세트피스 한 방에 섞였고 2대0이라는 스코어가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을 수 있어도 결국 파리 생제르맹의 전력이 여전히 상위권임은 보여준 상태입니다. 특히 메리노 마이너스 수비맨디가 있어서 라리가 안에서도 중원 전력이 수위권인 팀을 상대로 무난하게 경기를 장악하는 양상을 보여준 점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상대 박스 안 결정력 정도를 조심해야 할 필요는 있는데 낭트를 상대로는 앞서는 개인 기량으로 다득점을 기록하는 것으로 해결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낭트를 상대로는 앞서는 개인 기량을 바탕으로 다득점을 기록하면서 한 골 내주 두 골의 피해를 커버해버리는 양상입니다. 낭트의 박스 안 결정력을 조금 조심해야 할 필요는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파리 생제르맹이 중앙과 경기 전반을 장악하는 능력은 신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파리 생제르맹의 승리를 예상하며 2.5점 기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내 최고 분석가분들의 추천 배팅입니다. 더욱더 자세한 조합픽은 국내 최대 스포츠 정보방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짧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나마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